박진석은 예리한 사람이었다. 하나의 오점만으로 자신의 인생과 회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 평생을 살아온 그다. 그는 요즘 고성희의 이상한 행동에 민감해져 있었다. 예전과는 달리 고성희가 무엇인가 자신에게 숨기고 있다는 것을 동물적 감각으로 알아챘다. 박진석은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얼마 전부터 비서실을 통해 고성의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다. 박진석은 뜻밖의 사실을 알아내고 격분하는데 과연 고성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며칠 후 비서실장이 박진석의 서재로 찾아와 정리된 서류를 건넸다. 그는 비서실장이 정리해온 자료들을 반복해서 들여다봤다. 김태준이라는 이름 주변으로 붉은 펜이 여러 번 그어져 있었다. 어이, 실장, 이게 누군데? 김태준이 누구야? 회장님.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박진석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말해. 김태준, 이 사람 15년 전 회장님께서 전처분과 이혼하실 때와 연결됩니다. 박진석의 손이 멈췄다. 비서실장은 새 파일을 펼쳤다. 당시 전처분께서 불륜 혐의로 이혼 소송을 당하셨을 때 함께 있던 남자의 신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추적해보니 15년 전에 흐릿한 호텔 CCTV 속 전 사모님 옆 이 사람이 김태준으로 밝혀졌습니다. 얼굴 인식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니 97.3% 일치율입니다. 동일 인물로 확인됩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굳어갔다. 게다가 비서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당시 그 호텔 예약자가 고성의 이사장님 명의였습니다. 순간 박진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고성의 이사장님이 그 호텔 객실을 예약했고 전처분과 김태준 씨가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그 불륜 현장을 목격하신 것도 누군가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 제보자가 누군데? 익명이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추적해보니 고성희 이사장님이 사용하던 번호와 일치합니다. 박진석의 주먹이 떨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거였다. 자신의 아내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고성희를 앉히기 위한 치밀한 각본. 지금 당장 고성희를 불러. 고성희는 서재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이 문을 열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 같았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노크했다. 들어와. 박진석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봤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진석은 창가에 서서 등을 보이고 있었다. 그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가 거의 실체처럼 느껴졌다. 앉아. 고성희는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진석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손에는 사진 몇 장이 들려 있었다. 이게 뭐야? 그는 사진들을 고성희 앞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15년 전 호텔 CCTV 사진, 호텔 예약 기록, 통화 내역. 고성희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피가 빠졌다. 여보. 입 닥쳐. 박진석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내 아내를 무너뜨린 게 너였어. 김태준이랑 짜고 나를 속였어. 고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박진석은 그녀에게 한 걸음씩 다가왔다. 15년 동안 날 바보로 만들었어.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함께하자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었어.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박진석이 소리를 질렀다. 증거가 다 여기 있잖아. 호텔 예약한 것도 너, 나한테 제보한 것도 너.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내가 짠 각본이었어. 고성희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수 없었다. 박진석은 그녀 앞에 쪼그려 앉아 턱을 들어 올렸다. 고성희. 내 눈을 봐. 고성희는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왜 그랬어? 대체 왜? 한참의 침묵 끝에 고성희가 입을 열었다. 살고 싶었어요. 뭐?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평생 무시당하고 깔보이고 비웃음당하면서 사는 게 싫었어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준이와 저는 진짜 사랑했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태준이 집안도 망했고 제 집안도 가난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밥을 굶으면서 사랑할 순 없었어요. 박진석은 비웃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 당신 인생은 망가지지 않았잖아요. 고성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새 아내를 얻었고 회사는 더 커졌어요. 나는 당신한테 좋은 아내였어요. 재단도 키웠고 대회 이미지도 관리했어요. 당신한테 손해 끼친 적 없잖아요. 박진석은 그녀의 멱살을 잡았다. 손해를 안 끼쳤다고. 내 인생 전체가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건데. 고성이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하지만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박진석은 그녀를 밀쳐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고성이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없어. 당장 짐 싸. 박진석은 그녀를 보지도 않고 서재문을 열었다. 24시간 준다. 그 안에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여보. 하지만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고성이는 텅 빈 서재에 혼자 남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김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준아, 우리 끝났어. 같은 시각 박영란은 자신의 방에서 캔버스 앞에 앉아 있었다. 붓을 들었지만 한 획도 그릴 수 없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 어머니 고성이가 저지른 일들. 자신이 몰랐던 언니 지은호의 존재. 그리고 오빠 한우진의 진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나야, 영나야. 박성재의 목소리였다. 박영란은 문을 열었다. 박성재는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다. 오빠 들어와요. 박성재는 방에 들어와 창가에 기댔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나가라고 하셨어. 박영란은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정말이요? 응. 24시간 안에 집을 떠나라고. 박영란은 입술을 깨물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어머니가 한 짓을 생각하면. 나도 알아. 근데 박성재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내 엄마잖아. 박영란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저는 저를 사랑해서 낳은 게 아니라 뭔가 목적을 위해 낳은 거잖아요. 박성재는 동생을 안타깝게 바라봤다. 영나야, 너무 힘들면 울어도 돼. 안 울어요. 박영란은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말했다. 울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강해지고 싶어요. 그녀는 캔버스를 바라봤다. 그림 그릴 거예요. 웹툰 작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 힘으로 살 거예요. 박성재는 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오빠가 응원할게. 박영란은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고성이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화장품, 그리고 자신의 개인 서류들 뿐. 이 집에서 15년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것이라고 할 만한 건 거의 없었다. 거실로 내려오자 박진석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고성이를 보지도 않았다. 다 쌌어? 응. 그럼 가. 고성이는 한 걸음 다가갔다. 여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 말 없어. 박진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냥 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고성이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박영나가 계단에서 내려왔다. 엄마. 고성이는 멈춰섰다. 박영나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다. 잘 가세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고성이의 입술이 떨렸다. 영나야.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제 저한테 엄마 없어요. 박영란은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갔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결국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박진석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고성이는 호텔에 짐을 풀었다. 비싼 호텔이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핸드폰을 꺼냈다. 김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성희야. 어떻게 됐어? 쫓겨났어. 집에서 나왔어. 김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가 갈게. 어디야? 신라호텔. 2407호. 30분 후에 갈게. 전화가 끊기고 고성이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15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졌다. 재단 이사장 자리도 회장 부인 자리도 딸과의 관계도.
이제 남은 건 김태준뿐이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고성이가 문을 열자 김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고성이를 꼭 안아줬다. 고생했어. 고성이는 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태준아, 나 이제 어떡해. 괜찮아. 내가 있잖아. 김태준은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건넸다. 일단 진정해. 그리고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해. 무슨 계획? 이미 다 끝났잖아. 끝난 게 아니야. 김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야. 고성이는 그를 의아하게 바라봤다. 무슨 소리야? 김태준은 서류 가방을 열어 몇 장의 문서를 꺼냈다. 박진석, 저 인간 약점이 뭔 줄 알아? 뭔데? 가족이야. 특히 아들 박성재. 김태준은 문서를 펼쳤다. 박성재가 좋아하는 여자 있잖아. 이수빈.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지혁 동생. 그 여자를 이용하면 돼. 어떻게? 김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이수빈을 통해서 박성재를 조종하는 거야. 그리고 박성재를 통해서 박진석을 무너뜨리는 거지. 고성이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수빈은 이미 박성재랑 헤어졌어. 우리 때문에. 그럼 다시 만나게 하면 되지. 그게 말이 돼? 김태준은 고성희의 손을 잡았다. 성희야, 우리 여기서 포기할 거야? 15년 동안 쌓아올린 걸 그냥 버릴 거야?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은 없어.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야. 권력이야. 그걸 얻으려면 다시 싸워야 해. 김태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박진석이 우리를 무너뜨렸어. 이제 우리가 그를 무너뜨릴 차례야. 고성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해보자. 김태준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래. 그게 내가 아는 고성희지. 며칠 후 이지혁은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다. 대표님, 김태준 씨가 방문하셨습니다. 이지혁은 눈썹을 찌푸렸다. 약속 없었는데? 갑자기 오셨다고 합니다. 꼭 뵙고 싶다고. 이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시라고 해. 김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이 대표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난번 제안 다시 한번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거절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조건을 조정했습니다. 김태준은 새 제안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지분 구조를 다시 짰습니다. 이번엔 이 대표님께 더 유리합니다. 이지혁은 제안서를 펼쳐봤다. 실제로 이전보다 조건이 나아져 있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준이 일어서며 말했다. 참, 이 대표님 여동생분 이수빈 씨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지혁의 표정이 굳었다. 왜 물어보시죠? 아, 별 뜻은 없습니다. 예전에 박성재 씨랑 사귀신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어떤가 해서요. 그건 왜 궁금하신 겁니까? 김태준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인맥이 중요하잖아요. 혹시 박성재 씨 소개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이지혁은 차갑게 대답했다. 제 동생 일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실례했습니다. 김태준은 명함을 남기고 나갔다. 이지혁은 그가 나간 후에도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김태준이 수빈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재야, 나야. 지혁아. 무슨 일이야? 김태준이라는 사람 혹시 수빈이한테 접근한 적 있어? 수빈이? 아니, 왜? 방금 그 사람이 회사에 왔는데 수빈이 얘기를 했거든. 박성재의 목소리가 긴장했다. 뭐라고 했는데? 너랑 사귀었다는 거 알고 있더라. 그리고 너를 소개받고 싶다고. 이상한데 왜 갑자기? 나도 그게 궁금해서 전화했어. 박성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지혁아, 수빈이 조심하라고 해. 김태준이 뭔가 꾸미는 것 같아. 알겠어. 너도 조심해. 전화를 끊고 이지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이지혁이 집에 도착하자 이수빈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오빠 왔어? 응.
수빈아, 너 요즘 누구 만나? 이수빈은 고개를 가웃거렸다. 왜? 무슨 일 있어? 김태준이라는 사람 알아? 누구? 모르는데. 혹시 그 사람이 너한테 연락하면 받지 마. 왜? 무슨 일인데? 이지혁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위험한 사람이야. 조심해야 돼. 이수빈은 오빠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조심할게. 그때 이수빈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수빈 씨죠?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이수빈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이지혁을 바라봤다. 이지혁이 핸드폰을 빼앗아 받았다. 저는 이지혁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 이 대표님. 수빈 씨 전화번호를 우연히 알게 돼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용건이십니까? 박성재 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수빈 씨가 관심 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지혁의 표정이 굳었다. 제 동생한테 연락하지 마십시오. 아,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박성재 씨가 아직도 수빈 씨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끊겠습니다. 이지혁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수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오빠, 저 사람 뭐래? 신경 쓰지 마.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이수빈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호기심이 싹트고 있었다. 성재 오빠가 나를 그리워한다고. 그날 밤 박성재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최근 며칠간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다. 고성이가 쫓겨난 것, 김태준의 위협, 그리고 수빈이 생각. 초인종이 울렸다. 박성재가 문을 열자 뜻밖에도 이수빈이 서 있었다. 수빈아, 오빠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박성재는 놀라서 그녀를 맞아들였다. 어떻게 온 거야? 밤늦었는데. 오빠 보고 싶었어. 이수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오빠 생각 많이 했어.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박성재는 그녀를 꼭 안아줬다. 나도 그래. 미안해, 수빈아.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박성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야 좋지. 하지만 내 오빠가 허락할까? 설득할게. 이번엔 내가 우리 관계를 지킬게.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두 사람은 포옹했다. 하지만 박성재는 몰랐다. 이수빈이 오늘 갑자기 찾아온 것이 김태준의 전화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김태준과 고성이가 짠 각본이라는 것을.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태준이었다. 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고성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1단계 성공. 이제 2단계로 넘어가자.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은 동생 이수빈이 밤늦게 나갔다 온 것을 알게 되었다. 수빈아,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이수빈은 커피를 마시다 말고 오빠를 쳐다봤다. 응, 그냥 친구 만나고 왔어. 어떤 친구? 오빠 왜 이래? 갑자기 캐묻고. 이지혁은 동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혹시 박성재 만났어? 이수빈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게 어떻게 알았어? 이지혁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수빈아, 김태준이 전화한 다음 날 갑자기 성재 만나러 간 거지. 이수빈은 고개를 숙였다. 오빠, 나 아직도 성재 오빠 좋아해. 헤어지고도 계속 생각났어. 그걸 김태준이 이용한 거야. 무슨 소리야? 이지혁은 동생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다. 김태준은 너를 이용해서 박성재를 조종하려는 거야. 그리고 박성재를 통해 박진석을 무너뜨리려고. 이수빈은 고개를 저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냥 성재 오빠가 나를 그리워한다고 해서. 그게 미끼야. 이지혁의 목소리가 커졌다. 수빈아, 김태준은 위험한 사람이야. 조옥래 할머니 돌아가신 것도 그 사람 때문일 수 있어. 이수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할머니가 뭐? 이지혁은 그제야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다. 부모님께도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이었다. 미안, 수빈아.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의심되는 정황이 많아. 이수빈은 눈물을 글썽이며 오빠를 바라봤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성재 오빠는 정말 좋아하는데. 일단 거리를 둬. 김태준이 움직이는 동안은
하지만 성재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혼자 다 떠안게 두는 거야? 이지혁은 망설였다. 수빈의 말이 맞았다. 박성재는 김태준의 계략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알았어. 내가 성재한테 말할게. 너는 일단 조심하고. 오빠. 응. 할머니 일 정말 김태준이 한 거면 어떡해? 이지혁은 동생을 꼭 안아줬다. 그럼 반드시 밝혀낼 거야.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같은 시각 고성이는 호텔방에서 김태준과 마주 앉아 있었다. 1단계는 성공했어. 이수빈이 박성재를 만났어. 김태준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2단계야. 2단계가 뭔데? 김태준은 노트북을 펼쳐 파일 하나를 열었다. 박진석 회사의 최대 약점을 찾았어. 화면에는 복잡한 재무 자료들이 가득했다. 이게 뭐야? 박진석 회사가 3년 전에 진행한 해외 투자건.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손실을 숨기고 있어. 고성희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알았어? 내 인맥으로 확인했지. 박진석은 이 손실을 분식회계로 감췄어. 이게 드러나면 회사는 물론이고 박진석 개인도 끝장이야. 고성희는 화면을 들여다봤다. 이걸 어떻게 쓸 건데? 언론에 흘릴 거야. 하지만 직접 흘리면 안 되고 내부자를 통해야 해. 내부자? 김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박성재. 고성희는 고개를 저었다. 박성재가 아버지 회사를 배신할 리 없어. 그래서 이수빈이 필요한 거야. 김태준은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수빈이 박성재한테 이 자료를 보여줘. 물론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는 척하고. 그리고 박성재가 혼란스러워할 때 내가 나타나는 거야. 내가? 응. 너는 박진석의 전 부인이잖아. 회사 내부 사정도 잘 알고. 박성재한테 아버지를 위해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득하는 거지.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김태준은 고성희의 손을 잡았다. 성희야, 우리 목표를 잊지 마. 박진석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서는 거야. 고성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해보자.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김태준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오후 박성재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가 이지혁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성재야, 지금 시간 돼? 만나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심각한데. 전화로는 어려워. 30분 후에 우리 회사 앞 카페로 와줄래? 알았어. 지금 간다. 박성재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카페에 도착하자 이지혁이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많이 굳어 있었다. 지혁아, 무슨 일이야? 이지혁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다. 성재야, 수빈이가 어젯밤 너 만나러 갔지? 박성재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어떻게 알았어? 수빈이가 말했어. 그런데 이지혁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게 김태준의 계략일 수 있어. 박성재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이지혁은 김태준이 수빈에게 전화한 일 그리고 그 다음날 수빈이 갑자기 박성재를 만나러 간 일을 설명했다. 박성재는 듣는 내내 주먹을 쥐었다. 그럼 수빈이가 나를 만난 게 진심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수빈이는 진심이야. 하지만 김태준이 그 진심을 이용한 거지. 박성재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다. 그 개자식 어떻게 사람 감정을 가지고 놀 수가 있어? 성재야, 진정해. 지금 화낼 때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지혁은 박성재를 똑바로 바라봤다. 김태준의 목적이 뭔지 파악해야 해. 그리고 역으로 이 법이야. 박성재는 비웃었다. 제가 아버지를 배신하라는 소리네요. 배신이 아니야. 구원이지. 고성희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 이걸 가지고 이사회에 가. 그리고 내가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선언해. 박성재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왜 저한테 이러는 겁니까? 어머니가 원하는 게 뭡니까? 고성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나도 내 편이 되고 싶어. 편? 성재야, 나는 내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어.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내가 키웠잖아.
너를 진짜 아들처럼 생각했어.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재야. 하지만 박성재는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다. 고성이는 텅 빈 방에 혼자 남아 한숨을 쉬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김태준이었다. 어떻게 됐어? 실패했어. 박성재가 안 넘어왔어. 김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럼 3단계로 가야겠네. 3단계. 박진석을 직접 치는 거야.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박진석을 제거하면 돼. 영구적으로. 태준아, 그건 이미 조옥래 때 해봤잖아. 이번엔 더 깔끔하게 하면 돼. 고성희는 숨이 막혔다. 나 더 이상 못해. 사람 죽이는 건. 성희야. 김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지금 빠질 수 있을 것 같아? 넌 이미 공범이야. 조옥래 사건이. 고성희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당시 교통사고 차량 4명이로 렌트한 거 알지? 내가 내 이름으로 처리했어. 증거는 다 남아있어. 고성희는 무릎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태준아, 나를 이용한 거야? 김태준은 웃었다. 이용? 우리 서로 이용하는 사이잖아. 처음부터. 하지만 성희야, 선택해. 나랑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전화가 끊겼다. 고성희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자신이 만든 함정에 자신이 빠졌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박성재는 호텔을 나와 곧바로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혁아, 녹음 다 했어. 고성희가 모든 걸 털어놨어. 뭐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 자료를 수빈이한테 보낸 거래. 그리고 나한테 아버지를 배신하라고 했어. 그거면 충분해. 이제 경찰에 넘겨야 해. 근데 지혁아. 박성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성의 표정이 이상했어.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 김태준 때문일 거야. 김태준이 뭘 한 건데? 아마 고성희를 협박하고 있을 거야. 조옥래 할머니 사건으로. 박성재는 주먹을 쥐었다. 할머니 사건 정말 살인이었던 거야? 증거를 찾아야 해. 그리고 김태준을 잡아야 해. 어떻게? 이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성재야, 우리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하자. 이상철 아저씨? 응. 아버지는 조옥래 할머니 일을 가장 잘 아시거든. 그리고 당시 상황도 기억하실 거야.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언제 만날까? 내일. 우리 집으로 와. 다음 날 박성재는 이지혁의 집을 찾았다. 이상철과 김다정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성재야, 오랜만이다. 이상철이 반갑게 맞아줬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모두 자리에 앉자. 이지혁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성재를 데려왔어요. 무슨 일인데? 이지혁은 조옥래 할머니의 교통사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태준과 고성희의 연관성, 그리고 살인 가능성까지. 이상철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그럼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게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냐?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김다정은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그렇게 돌아가신 거였어? 이상철은 주먹을 쥐었다. 증거가 있냐? 아직은 정황만 있어요. 하지만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면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철은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오래된 박스 하나를 들고 나왔다. 당시 경찰 조사 자료야. 나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서 따로 보관해뒀어. 그는 박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지만 나는 납득이 안 됐어. 이지혁이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찾아 노트북으로 재생했다. 화면에는 조옥래와 김다정이 택시에 타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 그리고 갑자기 뒤에서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왔다. 저 차야. 이상철이 화면을 가리켰다. 저 차가 택시를 들이받았어. 그런데 이상한 건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자 그 차가 의도적으로 방향을 틀어 택시를 정확히 조준한 것이 보였다. 이건 명백한 고의야.
박성재가 중얼거렸다. 그렇지. 그래서 나는 당시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했어.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증거 불충분이라고. 이지혁이 영상을 확대했다. 저 차 번호판 보여요? 흐릿하지만 일부는 보여. 이상철이 메모를 꺼냈다. 당시 내가 적어뒀어. 3434 너 48 뒤에 두 자리는 안 보였어. 박성재는 핸드폰을 꺼냈다. 이걸로 추적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 의뢰해야 해. 하지만 이지혁이 말을 이었다. 고성이가 그 차를 자기 명의로 렌트했다면 추적 가능해요. 이상철은 아들을 바라봤다. 내가 뭘 알고 있는 거냐? 이지혁은 김태준이 고성이를 협박한다는 정황을 설명했다. 사고 차량이 고성의 명의라는 것까지. 이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고성이가 내 어머니를 죽인 거냐? 직접 운전한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공범인 건 확실해요. 김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찰에 가야지. 당장. 아버지, 잠깐만요. 이지혁이 아버지를 막았다. 지금 가면 김태준이 증거를 없앨 거예요. 고성이도 입을 다물 거고요. 그럼 어쩌자는 거냐? 함정을 파야 해요. 고성이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해요. 박성재가 끼어들었다. 고성이를 설득한다는 건가요? 네. 김태준이 고성이를 협박하고 있다면 고성이도 피해자예요. 그녀를 증인으로 만들면 김태준을 잡을 수 있어요. 이상철은 고개를 저었다. 그 여자가 협조할까? 협조하게 만들어야죠. 이지혁은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고성이는 호텔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김태준의 협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조옥래 사건의 공범. 자신도 모르게 살인자가 되어 있었다. 김태준이 자신의 명의로 차를 렌트했다는 것도 몰랐다. 초인종이 울렸다. 고성이는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다. 누구? 문 앞에 박영나가 서 있었다. 엄마. 고성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영나야. 들어가도 돼요? 고성이는 황급히 방을 정리하며 딸을 들였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니? 성재 오빠한테 들었어요. 박영나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고성이는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다. 영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영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엄마가 한 일 다 알았어요. 박진석 아저씨 전철을 무너뜨린 것도 김태준이라는 사람이랑 짜고 모든 걸 계획한 것도. 고성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엄마는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고성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는 가난하게 자랐어.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무시당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다짐했어. 절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위로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용한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박영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방법은 많았어요. 엄마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고성이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영나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앉았다. 엄마, 저는 엄마를 용서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먼저 잘못을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바로 잡아야 해요. 고성이는 딸을 바라봤다. 어떻게? 김태준이라는 사람 조옥래 할머니를 죽인 사람이죠? 고성이의 얼굴이 굳었다. 너 어떻게? 다 알아요. 그리고 엄마도 연루되어 있다는 것도. 고성이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영나야, 엄마는 몰랐어. 태준이가 내 명의로 차를 렌트한 것도 그 차로 사람을 죽일 거라는 것도. 그럼 경찰에 가서 증언해요. 못해. 태준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박영나는 어머니의 어깨를 잡았다. 엄마, 이대로 살 거예요? 평생 김태준한테 끌려다니면서. 고성이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무서워. 태준이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야. 그래서 더 빨리 끝내야 해요. 엄마가 증언하면 김태준을 잡을 수 있어요.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다. 영나야, 엄마가 감옥에 가면 어떡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요.
일단 진실을 밝혀야 해요. 고성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할게. 엄마가 증언할게. 박영란은 어머니를 꼭 안아줬다. 고마워요, 엄마. 이틀 후 경찰서. 고성이는 이상철, 이지혁, 박성재, 그리고 담당 형사 앞에 앉아 있었다.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3년 전 조옥래 씨가 돌아가신 사건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상철의 주먹이 떨렸다. 김태준이라는 사람이 계획한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르는 사이에 공범이 되었습니다. 형사가 물었다. 어떻게 공범이 되셨습니까? 김태준이 제 명의로 차량을 렌트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로 조옥래 씨를 쳤습니다. 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조옥래 씨가 저와 김태준이 함께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었고 김태준은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여자가 내 어머니를 죽인 거구나. 이지혁이 아버지를 붙잡았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형사가 고성희에게 물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차량 렌트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태준과 제가 나눈 대화 녹음도 있습니다. 고성희는 핸드폰을 꺼냈다. 김태준이 저를 협박할 때 몰래 녹음했습니다. 형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김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조옥래 때 해봤잖아. 이번엔 더 깔끔하게 하면 돼. 나 더 이상 못해. 사람 죽이는 건 지금 빠질 수 있을 것 같아. 넌 이미 공범이야. 형사는 녹음을 멈추고 고성희를 바라봤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김태준 씨를 체포하겠습니다. 고성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상철은 여전히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지혁이 어깨를 붙잡아 진정시켰다. 아버지, 이제 할머니의 억울함이 풀릴 거예요. 그날 밤 김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김태준 씨, 조옥래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태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뭐? 무슨 소리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김태준은 고성희를 떠올렸다. 그년이 배신했어.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형사들에게 제압당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김태준은 이를 갈았다. 고성에 두고 봐라. 며칠 후 김태준의 체포 소식이 언론에 퍼졌다. 박진석은 서재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고성희가 저지른 일들, 김태준과의 음모, 그리고 조옥래의 죽음까지.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다. 박성재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버지. 응. 고성혜 씨가 자수했대요. 공범으로.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당연한 거야. 박성재는 아버지 앞에 앉았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고성혜 씨 말이에요. 그래도 한때는. 박진석은 손을 저었다. 이미 끝난 사람이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박성재는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다. 아버지, 힘드시죠? 박진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15년이야. 15년 동안 속았어. 근데 뭐 어때? 이제라도 알았으니. 아버지. 성재야. 박진석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사람을 의심하면서 살지 말고 진심으로 대해.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이 미소를 지었다. 이수빈 그애 좋은 애더라. 내가 진심이면 다시 만나봐. 박성재는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나는 이제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을 거야. 내가 선택해. 박성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편 이지혁의 집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이상철, 김다정, 이지혁, 이지환, 이수빈이 모두 모였다. 어머니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이상철이 조옥래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 김다정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지혁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고성희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공범이지만 자수하고 증언했으니 형량이 줄어들 거야. 아마 5년 정도?
그 정도면. 이지환이 끼어들었다.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사람 죽였는데. 직접 죽인 건 아니니까. 법이 그래. 이수빈이 조용히 물었다. 오빠, 박성재 오빠는 어때요? 이지혁은 동생을 바라봤다. 성재? 응. 이 일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서. 이지혁은 미소를 지었다. 성재는 괜찮아. 강한 친구야. 오빠, 저 성재 오빠 만나고 싶어요. 이상철이 딸을 바라봤다. 수빈아, 너 진심이냐? 네, 아빠. 저 진심이에요. 이상철은 한숨을 쉬며 아내를 바라봤다. 김다정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줘요.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만나봐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요? 제대로 만나.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이수빈은 환하게 웃었다. 네, 아빠. 고마워요. 일주일 후 박성재와 이수빈은 공원에서 다시 만났다. 오빠. 수빈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응. 이번엔 제대로. 박성재가 이수빈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수빈아. 내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요. 저도 오빠 힘들었던 거 알아요. 이수빈이 박성재의 손을 꼭 잡았다. 오빠, 이번엔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그래. 이번엔 우리가 지켜내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줬다. 벤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지혁이 미소를 지었다. 잘 됐네. 성재, 너 행복해. 한편 지은호는 이지혁과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다. 지혁 선배, 모든 일이 정리됐다면서요? 응. 김태주는 구속됐고 고성이도 자수했어. 지은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셨다. 고성의 제 친엄마인데 왠지 모르게 미운 마음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들어요. 이지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호야, 내가 착한 거야. 그런가요? 응.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했을 텐데.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원망해봤자 뭐해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그녀는 이지혁을 바라봤다. 선배, 저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앞으로? 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지혁은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요. 지은호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선배, 저랑 사귀실 생각 아직도 없으세요? 이지혁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은호야. 예전에 고백했을 때 거절하셨잖아요. 근데 저 아직도 선배 좋아해요. 이지혁은 그녀를 바라봤다. 은호야, 나는 괜찮아요. 거절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제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아서요. 이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은호야, 솔직히 말할게. 네. 나도 너를 좋아해.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선배는 비혼주의자시잖아요. 응. 그래서 너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거절했어. 그럼 이렇게 해요. 지은호가 밝게 웃었다. 천천히 가요. 연애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으로 가까이 지내요. 이지혁은 그녀의 밝은 모습에 웃음이 나왔다. 그래. 그렇게 하자. 6개월 후 고성이는 교도소에서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박영나가 유리창 너머로 앉았다. 엄마. 영나야 왔구나. 고성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럭저럭. 여기서 할 수 있는 일하면서 지내. 박영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엄마,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박영나가 그린 웹툰이 있었다. 내가 그린 웹툰이에요. 조회수가 벌써 100만이 넘었어요. 고성이는 딸의 작품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영나야, 정말 잘 그렸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 제목이 뭔지 알아요? 뭔데? 화려한 날들이에요. 고성이는 제목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화려한 날들, 우리 가족 얘기. 비슷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망가진 가족 이야기예요. 박영나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이 웹툰으로 번 돈 엄마 변호사비로 쓸 거예요. 안 돼. 내가 번 돈인데. 괜찮아요. 저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박영란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나오시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제대로. 고성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영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같은 시각 박진석은 박성재, 이수빈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 여기 맛있죠? 그래. 괜찮네. 박진석은 이수빈을 바라봤다. 수빈 씨, 성재 이 녀석이 잘못하면 나한테 얘기해요. 이수빈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회장님.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박성재가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저희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박진석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웃었다. 그래? 좋아. 언제 할 건데? 내년 봄쯤이요. 알았어. 내가 준비 다 해줄게. 박진석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기는구나. 1년 후, 박성재와 이수빈의 결혼식 날. 하객들로 가득 찬 예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입장했다. 이상철과 김다정은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수빈이 정말 예쁘다. 그러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박진석도 아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식이 끝나고 피로 현장에서 이지혁과 지은호가 마주쳤다. 은호야. 선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선배, 언제쯤 저한테 마음 열어주실 거예요? 이지혁은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알았어요. 저 기다릴 수 있어요. 지은호는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함께 피로 현장을 돌아다녔다. 그때 한우진이 나타났다. 누나. 우진아. 지은호는 동생을 반갑게 안아줬다. 우진아, 건강은 어때? 완전 좋아졌어. 누나 덕분에. 한우진은 이지혁에게 인사했다. 이지혁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우진 씨, 건강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제 미국에서 학업도 마치고 돌아왔어요. 한우진은 지은호를 바라봤다. 누나, 오늘 정말 예쁘다. 뭘 신부가 제일 예쁘지? 세 사람은 함께 웃었다. 피로연이 끝나고 박진석은 혼자 테라스에 나가 있었다. 박성재가 다가왔다. 아버지, 혼자 계세요? 응. 바람 좀 쐬려고. 박성재는 아버지 옆에 섰다. 아버지,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뭘? 이 정도야. 박진석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성재야, 행복해라. 네, 아버지. 그리고 박진석이 멀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과거는 이제 잊어라. 고성이도 김태준도 그 모든 일들.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만 보고 가자. 알았지? 네. 두 사람은 함께 하늘을 바라봤다. 교도소. 고성이는 박영나가 보낸 편지를 읽고 있었다. 엄마, 성재 오빠 결혼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오시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제대로 정직하게. 사랑해요, 엄마. 고성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영나야, 엄마도 사랑해. 정말 미안해. 2년 후, 고성이가 출소하는 날, 박영나와 이지환이 교도소 앞에서